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크블렌드를 이용해서 트레이를 사용해서 이제 원통형 파이프 이렇게 세 개가 일정 선상에 놓여 있죠. 요 세 개의 원통 파이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거를 만들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에 대한 응용표는 이렇게 사선으로 놓여 있을 때 연결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기본 기초편만 보여드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응용편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꼬여있는 요거를 연결해보는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잡게 되면은 원통형 파이프를 3개를 일정 성상에 놓아야겠죠. 탑뷰에서 커브를 먼저 그려줄게요. 사이즈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지만 저는 30mm 짜리 커브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0,0을 기준으로 어레이를 시켜줄 건데요. 이제 연결되는 부위에 거리가 조금씩 필요하니까 저는 한 10mm 정도 위로 올렸습니다. 요 커브를 어레이를 시켜줄 거예요. 폴라 어레이를 시켜서 0,0을 기준으로 잡고 3개를 만들어 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0,0에서 같은 거리로 떨어져 있는 요 3개의 커브가 생성이 됐죠. 여기다가 파이프를 연결을 해서 파이프를 먹여서 반지름 5mm 짜리 원통을 만들어 줄 거예요. 원통이 만들어졌죠. 나머지도 똑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된 다음에 아크블렌드를 시켜 줄 건데 요 원통을 보시면은 맨 위쪽에 심이 하나 있고 아이소 커브가 이제 90도마다 이렇게 하나씩 다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커브를 추출해 줄 건데 커브를 추출해 줘야겠죠. 이제 아이소메트리 들어가시면은 이제 엣지 부분도 있고요. 이제 익스트랙트 아이소 커브라고 여기 있는 아이소 커브들을 면에 있는 아이소 커브를 추출해주는 명령어예요. 아이소 커브를 클릭해 주시고 추출할 면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커브가 뜨죠. 지금은 디렉션이 V 방향으로 돼 있죠. 요거를 U 방향으로 정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소 커브 추출이 가능하고요. 제가 필요한 거는 V 방향으로 추출을 해야 되니까 V 방향으로 추출을 해볼게요. 이쪽 아이소 커브에 엔드 포인트를 제가 켜놨기 때문에 다 잡히죠. 90도마다 아이소 커브 4개를 다 추출을 해놨어요.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아이소 커브가 4개가 생성이 됐죠. 요 4개의 아이소 커브를 다시 폴라 어레이를 시켜서 0,0 기준으로 3개를 돌려줘요. 그렇게 되면은 원통형 파이프에 그대로 아이소 커브가 생성이 되죠. 요 아이소 커브들을 이어줄 거예요. 아크블렌드를 이용해서 이어줄 건데 커브 툴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아크블렌드라고 있어요. 이 아크블렌드를 이용해서 여기 아이소 커브와 이쪽에 아이소 커브를 연결해 주시고 깔끔하게 이어지죠. 옆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해주고요.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 세 개의 커브를 다시 폴라 어레이를 시켜서 3개만큼 돌려서 전부 다 만들었죠. 이제 요거를 서페이스 생성을 해야 되는데 요 서페이스를 생성할 때 트레이를 이용해서 서페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엣지에 이제 커브를 추출해 주는 툴인데요. 똑같이 이쪽에 있죠.
커브 프롬 오브젝트 툴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있어요. 세 번째 거를 클릭해 주시고 엣지 부분을 클릭해 줘요. 그렇게 되면은 엔터를 눌러 주시면은 엣지 부분에 아이소 커브가 생성이 되죠. 요 원통을 반씩 쪼개 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투레이를 돌리도록 할 거예요. 요 아이소 커브를 선택을 해 주시고 스플릿을 클릭해 주시고 내가 잘라야 될 커브들을 선택을 해 주시면은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선택이 됐으니까 요거를 먹이면은 여기 커브와 여기 커브가 나눠지고 여기 커브와 여기 커브가 하나의 커브에서 두 개의 커브로 나눠지겠죠. 엔터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커브가 생성이 됐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한 번 더 잘라 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반에서 한 번 더 반으로 나눠 줄 거예요. 내가 잘라야 될 커브들을 선택을 해 주시고 가운데 커브를 선택해서 엔터를 먹여 주시면은 잘못 눌렀네요. 두 개의 커브를 선택해 주시고 자를 커브를 선택해서 엔터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잘랐죠. 요거를 이제 투레이를 이용해서 서페이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 아래쪽부터 만들어 볼게요. 투레일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은 저번 영상을 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투레일을 이해를 하시고 넘어오시는 게 더욱더 편하실 겁니다. 요렇게 두 개의 서페이스가 생성이 됐죠. 요 두 개의 서페이스를 조인 시켜 주고요. 요거를 다시 한번 폴라 어레이를 시켜서 0,0 기준으로 3개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죠. 위에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어차피 위에 부분은 평면이에요. 저희가 원통 파이프를 뭐 이렇게 꺾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평면이기 때문에 요 3개의 커브를 선택을 해 주시고 서페이스를 생성해 주시면은 이렇게 막히죠.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커브를 선택해 주시고 서페이스 생성을 해 주신 다음에 조인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파이프를 만들었을 때 솔리드로 만들어 놨죠. 솔리드로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가 요거를 다 합칠 수는 있지만 여기 부분이 막혀 있죠. 막혀 있으니까 여기 뚫려 있는 부분과 조인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 파이프만 켜놓고 익스플로드 해체를 시켜줍니다. 시켜준 다음에 막혀있는 부분만 선택을 해서 지워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숨겨놨던 걸 다 불러와서 전체 다 잡고 조인을 시켜주면은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3개의 원통 파이프를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들어가고 싶다, 나는 조금 더 다르게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방법도 있어요. 지금 작업한 거를 좀 빼놓고 다시 한번 0,0에서 30mm 만큼 커브를 그려줬어요. 다시 한번 또 10mm 만큼 Y축으로 옮겨주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잠깐 숨겨놓을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살짝 위로 띄워 볼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라이노에서는 정수예요. 그래서 45도만큼 올려주시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죠.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마이너스 45도만큼 해주시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저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45도만큼 꺾어 줄 거예요. 조금 더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폴라어레이를 하진 않을게요. 요 커브를 기준으로 파이프로 반지름 5mm의 원통을 만들어 줄 거예요. 만들어 놓고 미리 익스플로드를 먼저 해놓고 끝에면을 지워 줄게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아이소 커브를 추출을 할 거고요. 이렇게 90도마다 하나씩 추출이 다 됐죠. 요 커브와 서페이스를 잡고 끝에까지 잡고 이제 와서 폴라어레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0,0 기준으로 3개를 또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전부 다 생성이 됐죠. 다시 한번 아크 블렌드로 커브들을 이어줄 거예요. 이어주고 이제 끝에 부분 엣지를 커브 추출을 해야겠죠. 커브 추출을 해준 다음에 미리 3개의 커브를 다 잡고 요렇게 3개의 커브가 되게끔 다 잘라 놓을게요. 잘렸죠. 하나, 둘, 반대쪽에 반원 3개가 생성이 됐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 투레이를 이용해서 서페이스를 만들어 줄 건데 이렇게 다 만들고 마감 부분이 조금 달라지겠죠. 요 2개를 조인해 주신 다음에 폴라어레이 여기 부분은 이제 평면이 아니게 됐어요. 평면이 아니니까 서페이스 생성이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평면이 아니죠. 평면이 아닌 거에 대한 서페이스는 어떻게 만드냐?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2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패치를 사용하는 방법. 패치 툴을 클릭해 주시고 서페이스 폴리서페이스 엣지를 다 잡아서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은 요렇게 생성이 되죠. 간단하죠?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꺾여 있는 파이프를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 요 면이 생성이 됐어요. 요런 패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패치를 이용하는 방법. 2번째는 레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패치가 사용하기 편하니까 패치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조금 더 복잡한 구조가 들어가게 되면은 요 아이소 커브가 많아질수록 용량이 많이 차지하게 돼요. 이렇게 간단한 구조물에는 아이소 커브가 많던 적던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저는 아이소 커브를 줄이는 게 제일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이소 커브를 중앙에 생성을 해주고요. 원레이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아크 블렌드를 시켜서 이쪽 선과 방금 추출한 아이소 커브를 연결해주는 커브를 그려놨어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아크 블렌드를 시켜서 저 아이소 커브가 없네요. 2개 아크 블렌드를 시켜서 커브를 또 추출을 해놨죠. 저는 이제부터
요 커브와 요 커브를 이용해서 원레일을 이용해서 면을 서페이스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요 서페이스를 요 커브를 이용해서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낼 거예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원레일 이용해서 서페이스를 만들었어요. 방금 추출한 요 커브를 이용해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스플릿을 시켜서 잘라내고 나머지 면은 지워주시는 거죠. 요 반쪽을 미러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미러를 시켜서 반대면을 만들어 주시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작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커브를 추출해 주시고 원레일을 이용해서 서페이스를 생성한 다음에 커브를 이용해서 잘라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똑같이 미러를 시켜서 반대면을 만들어 주시고 전체를 다 잡고 조인을 시켜 주시면은 이쪽에 있는 왼쪽은 패치를 사용했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이제 원레일을 사용해서 만들게 된 건데 두 개의 모델링의 차이점은 없어요. 사실 결과물이 똑같기 때문에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이소 커브가 조금 더 줄었다는 점, 그리고 심이 하나 더 생겼다는 점 빼고는 차이점이 하나도 없는 거죠. 두 개의 모델링을 비교를 해봐도 환경맵을 매겨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드를 살짝 숨겨볼까요? 자, 왼쪽은 패치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오른쪽은 원레일을 이용해서 작업한 모델링이에요. 두 개 다 깔끔하게 이어졌죠. 전혀 문제가 없는 모델링이 됐어요. 환경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패치 부분은 살짝 티가 나죠. 패치를 쓴 그 모양이 딱 나와요. 하지만 원레일을 사용한 부분은 깔끔하게 다 이어졌죠. 좀 그렇기 때문에 패치를 사용하는 것을 많이 추천해 드리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패치를 사용한다고는 하시는데 저는 패치를 100번 작업 중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패치를 사용 안하고 아크블렌드와 원레일 또는 투레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뭐 모델링에 정답은 없다고 하는데요. 정말 정답은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원레일이 조금 더 정답에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레일로 작업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산발이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산발이라고 하죠. 세 개의 파이프를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변형된 형태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그런 모델링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